할 게 없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 TV입니다. 음, 그 앰뷸런스 세워놓고 난리친 택시 운전사가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음, 어떤 변명을 했어도 그 사람은 하더라도 그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내 가족이라면 그랬겠습니까? 내 부모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면, 응? 사고 처리부터 먼저 해놓고 가라고 그런 뻔뻔한 또 막 직접 자기 딴에는 증거 확보한다고 사진도 찍었을 거예요. 직접 그 돌아가신 분, 그 편찮아서 누워 계신 분, 생사를 정말 오가는 그 위급한 순간에 거기다 대고 카메라로 사진 찍고 와 정말 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저도 이렇게 응급차들이 막 이렇게 지나갈 때 기본적으로 그런 그 막 급해서 가는 게 아니고 편의를 위해서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전에 또 신문에 났었어. 그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급할 땐 그렇게도 간다고. 근데 사실 그렇다 치고 그게 사실 전체 그 앰뷸런스들이 응급차들이 다니는 그 횟수 중에서 몇 번이나 그러겠습니까? 그 정도 뭐 그냥 솔직히 그런 경우 때문에 정말 이번처럼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어서는 진짜 안 되는 거죠. 그 저희 아버지도 제 아버지도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타신 적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어머님만 계셔서 너무너무 놀라시고 당황하신 상태에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렇게 병원에 가시는데 차들이 다행히 저희 아버지 가실 때는 이렇게 비켜줬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마워하시고 저 역시 그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이게 사실 감사할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이런 데 나오는 뭐 도로 위에 기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기적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 기본이 기본 그냥 그게 무슨 기적 그거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에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고령 운전자분들이 조심하시고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경찰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특히 응급차 같은 경우 어, 딱 발견이 되면 무조건 감속하고 이게 정지해야 돼 정차해야 돼요 이렇게 예. 반대편 차선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이 차들이 급하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경찰차든지 소방차든지 응급차들이 일단 딱 그 불이 딱 들어오면 일단 그 뒤에 있는 차들은 무조건 슬로우 다운 감속을 하고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슬로우 다운 하고 풀 오버라고 해요. 풀 오버. 이 정차 이 갓길로 세우는 거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그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아마 교통법규상에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마 면허시험 같은 거 보거나 그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잘 안 하더라고. 예. 그리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운전을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많이 하고 거기서 운전을 면허증도 따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앰뷸런스 보이거나 뭐 경찰차 있거나 소방차 있으면 저는 그냥 정지해버려요. 뒤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정지해버려요. 일단 그 급한 차들 먼저 보내야죠. 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예. 그 저는 하도 미국에서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 소방차가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소방차가 밖에 가서 이제 했어 다 하고 우리 동네에 이제 와서 지네 소방서에다가 그 차를 넣는 거예요. 차를 넣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바쁜 일이 있어 가려고 뒤로 싹 하는데 와 보통 파이어맨들은 소방관들은 그렇게 막 경찰관들처럼 막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막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와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사람 저한테 엄청나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막 영어를 F워드를 써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심하게 했었어요 어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저는 저대로 당황을 하고 오히려 저는 그 뒤로 더
반응을 더 예민하게 하죠. 그 경찰차라든지 응급차라든지 소방차가 있으면. 근데 이제 미국은 보면 그런 위급 상황이면 불을 켜요. 경찰차도 그렇고 뭐 앰뷸런스도 그렇고 소방차도 그렇고 불을 켜고 가. 그러니까 불을 켰다는 건 일단 응급 상황이라는 거를 다른 운전자들이 인지를 해. 그래서 차를 비켜줘.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계속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처음에 와서 운전하면서 아, 좀 불이 켜져 있다. 반사적으로 저는 그냥 차를 이렇게 정차했는데 저만 그러고 있는 거 바보같이. 다른 차도 그냥 가고 그 앰뷸런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도 그렇게 뭐 급한 게 아니었어. 그냥 기다렸다 가고 근데 불을 왜 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 다른 운전자들이 그 뒤로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경찰차 경우는 조금 그래도 불을 켜고 갈 경우가 구분이 되는데 근데 대부분 경찰차도 불을 항상 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급하지 않을 때는 불을 켜지 말거나 그럼 우리가 그냥 피해줄 필요가 없지. 아무리 경찰차, 뭐 앰뷸런스, 소방차라도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그건 그냥 보통 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불이 켜 있으면 그거는 응급 신호다. emergency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전자들이 피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간단한 룰을 좀 만들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 이렇게 세 개 이 비상 상황에 움직이는 차들은 좀 불을 켜고 급하게 가려고 하면 운전자들이 좀 제발 그 앞을 가로막거나 그 뒤를 따라가지 말고 확실하게 그냥 쓸 수 있으면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 차들 좀 보내게 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 내 부모 때문에 그 차들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도로 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고령 운전자분들 70대, 80대 이상 저희 아버님이 지금 70대 중반 후반 넘어가시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아버님 운전도 안전하게 잘하시고 미군 부대 생활을 또 오래 하셔갖고 운전을 굉장히 미국 사람들처럼 해요. 안전 위주로 하세요. 방어적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연세 이제 점점 드시면서는 야간 운전도 조금 가급적 줄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이 들수록 고령되어 갈수록 감각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젊을 때에 비해서 민첩성이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운전을 하면 되고 다행스러운 건 요즘 뭐 굉장히 대단히 좋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자동차 안전장치들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반자율 시스템 당연히 그런 거고 차선 이탈장 됐을 때 막 경보 주는 것도 그렇고 사각일 때 뭐 차 있으면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요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 기술이 발전되면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발전된다는 게 이제는 철학적으로 빨리 가고 뭐 하는 것보다는 보다 안전하게 가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분들도 속도만 어느 정도 지키고 그 기본적인 사항들에서만 교통법규 지키시면 운전을 연색 드셔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심한 경우 어느 경우까지 봤냐면 제가 미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부슬부슬 막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앞에 이렇게 차가 가요. 근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 미국의 뭐 80대, 70대, 80대, 90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캐딜락을 많이 타세요. 80년대 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왜 넓고 폭이 넓고 앞뒤로 긴 막 그 캐딜락 있잖아요. 막그 옛날식 그 차가 가면 대부분 그 운전자들을 보면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이제 비가 부슬부슬 오고 비 오니까 앞이 잘 안 보이죠. 조심조심 이제 가고 있는데 분명히 앞에 차가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차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놀래갖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을 한 다음에 슬슬 지나가지 계속 서 있더라고. 뒤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딱 들어와 있고 그 지나가면서 차선 밖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80대 후반에서 90대 가까이 되신 분 정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차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 글로브 박스라고 하죠. 글로브 박스에서 뭘 꺼내는 거야. 몸을 이렇게 기울여 갖고. 그러면
차라리 차를 어디 뭐 옆에 사이드에다가 뭐 풀오버를 해서 잠깐 세워놓고 뭐 정차해놓고 뭘 찾든가 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냥 그런 감각까지가 없으셨던 거죠. 그냥 차를 도로 가운데 그냥 세워놓고 뭘 찾으시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그 지나가면서도 아이고 저번 사고가 안 나야 될 텐데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지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 속도 천천히 가시는 거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지도 말고 빵빵거리지도 말고 자기들은 나이 안 먹나? 서로 그렇게 좀 존중하면서 운전을 하면 좋고 특히 어르신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방어운전 천천히 가도 좋아요. 방어운전 하시는 게 참 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속도, 정속 정해진 대로 가시고 천천히 가시고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는 거 보고 가시고 예측하지 마시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절대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나라는 저도 좀 짜증나요. 서울 시내에 차 갖고 다니면 주차할 때 너무 없어요. 막 골목골목에다가 막 억지를 세워야 되고 전 아직도 사실 지금 싫어요. 그래서 어디 가게 되면 주차가 어떻게 확실히 돼 있냐, 주차 잘 돼 있는 대로 주차 장소가 확보돼 있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더 하시겠죠. 그러니까 대충대충 막 세워놓는 경우 있어요. 불법 주정차 절대 하지 마시고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차를 여기에 그냥 세워놨을 때, 내 가족이, 내 식구들이 몸이 불편해서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을 하는데, 과연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예. 이건 제가, 미국에서 운전 딱지 받아갖고 다시 가서 교육받을 때 이렇게 들었던 얘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우리나라 와서 보면 이거 안 지키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냥 잠깐, 빵집 앞에 잠깐, 뭐, 내가 들어가서 잠깐 먹으면 픽업하면 잠깐. 그거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거 잠깐 하는 동안에 휠체어나 목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못 지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딱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리고 또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사거리 코너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단속을 심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소화전 앞뒤로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이 있는데, 사거리 코너, 이런 데는 정말 주차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유사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갑자기 그냥 금방 내가 편하다 해서 그냥 잠깐 세운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저는 그래서 정말 너무 약이 올라갔고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안 지키고 해서 요즘 신고하는 앱 있죠? 생활 불편 신고 앱인가? 그거 써서 신고 몇 번 했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오고 그랬었어요. 결과. 예. 근데 다른 거 모르겠는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상하게 또 그런데 대놓은 차들이 정말 외제차 아니면 진짜 비싼 국산차가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차가 무슨 특권 의식 갖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편하게 내 위주로만 살려고 하다 보면 개판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운전 문화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을 존경해요. 일단 지켜요.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키지 않잖아요? 여지없어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스탑 사인을 스탑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봤을 때 이를테면 스탑을 하지 않고 너는 스탑을 하는 척하고 그냥 갔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고 미국 사회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간단한 거 지키는 건데 우리 스스로라도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다가 딱 그거 하나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딱 그거 하나만 명심해 주세요. 보행자가 먼저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보행자 먼저 가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차가 움직이는 그런 생각만 해주시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운전자들이 누리고 있는 미국의 운전 문화 못지않은 아주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운전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